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한 번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밤낮 없이 일해도 참 가난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붕어빵도 팔았다가 군고구마도 팔았다가 했는데 그게 보통 겨울에나 잘 팔리는 거잖아요. 날이 따뜻해지면 아는 고깃집에 가서 아빠는 불판 닦고 엄마는 설거지하면서 돈을 버셨는데 늘 그렇게 붙어 다녔어요. 돌아보면 금술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밑으로도 동생이 셋이나 됐거든요. 그런 집이 지긋지긋해서 결국 집을 나와 들어간 곳이 공장이었어요.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돈을 버는데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늘 씨가 마르던 돈을 내가 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속이 편해져서 그런지 공장 사람들과도 꽤 잘 지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은 시간에 일 끝나면 한 번씩 볼링도 치러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다니던 작업반장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귈래? 반장님이랑 저랑요? 싫어요. 야, 섭섭하게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고 그러냐? 솔직히 난 결혼할 사람 아니면 안 만날 거예요. 뭐? 그럼 나는 결혼 안 할 것 같다는 거야? 솔직히 반장님 바람기 많잖아요. 공장 언니 중에 만났던 사람도 많고. 그걸 다 알아? 우리끼리 안 하는 소리가 있는 줄 알아요? 난 가볍게 만나는 거 싫어요. 그럼 진지하게 만나자고 하면? 솔직히 그날은 됐다고 하고 말았는데 작업반장 오빠가 인물도 괜찮고 인기가 꽤 많은 남자였거든요. 그래도 다른 공장 언니들처럼 작업반장 때문에 눈물 콧물 빼며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고백은 귓등으로 흘렸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지나가는 언니들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반장이랑 결혼한다며? 그 바람둥이를 믿어? 절대 믿지 마. 너랑 절대 결혼 안 해. 장난치다가 버릴걸? 공장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분명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었을 텐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작업반장이랑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버려지고 말고 할 처지도 아니었는데 별 걱정들을 다 한다 싶었죠. 제가 작업반장과 결혼한다는 소문과 함께 작업반장 역시 저에게 정성을 쏟기 시작했어요. 매일 장미를 한 송이씩 사다 주질 않나.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다 주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저를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작업반장, 전에 다른 여자들 만날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전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귀다가 재미만 보고 헤어지더니 이번엔 진짜 결혼하려고 하나? 저는 결국 작업반장과 결혼했어요. 공장 사람들도 반장이 개과천선했다며 제 매력이 대단한가 보다 칭송해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어깨가 으쓱했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한 달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로 외박을 시작했거든요. 당신 어디야? 그건 알아서 뭐하게. 당신 모텔에서 봤다는데? 나 이런 놈인지 모르고 결혼했어? 새삼스럽게 왜 이래? 뭐? 너도 그렇고 사람들도 하도 나더러 바람둥이라고 흉보니까 달라진 모습 좀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나랑 결혼까지 했다고? 결혼이 뭐 별거야?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저로 인해 바람둥이가 개과천선했다는 착각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제 선택이잖아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잘 살아보려고도 했어요. 불쌍한 척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모텔로도 쫓아가 봤죠. 그러나 바람기라는 게 설득하거나 정성을 쏟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첫 번째 남편과는 이혼했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약간의 위자료랑 제가 모았던 돈을 보태서 식당을 차렸죠.
나름 손맛이 괜찮아서 식당이 꽤 잘 됐어요. 간혹 엄마 뻘의 단골들이 선을 놔주겠다고도 하셨어요. 아유, 아직 젊은 나이인데 재혼해야지. 내가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다리 놔줄까?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장사도 잘 되고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딱 좋아요. 아유, 꽤 괜찮은 자리인데 남자가 사별했어. 아, 자식도 없어? 전 괜찮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장사 잘 되는 맛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맛있다고 할까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손님이 식사하시고는 남은 반찬을 싸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먹고 남은 밑반찬 좀 싸가도 될까요? 어, 근데 왜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런데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을 보니 거의 다 먹지 않았더라고요. 아, 저 생각보다 많이 남기셨구나. 입에 안 맞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하러 가져가시게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애가 있어서 가져다 주려고 일부러 안 먹었어요. 예? 아기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애를 키우거든요. 이 집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요. 어머, 그러셨어요? 아, 그럼 말씀을 하시지. 잠깐만요. 저는 그 손님께 밑반찬을 넉넉히 싸드렸어요. 자주 오시잖아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워낙 손님이 많아서 저는 기억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죠. 근데 그냥 젊은 남자 손님들한테는 제 나름대로 벽이 있어서 그래요. 아, 혹시 남자에 대한 나쁜 기억이라도.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나니 남자가 좀 싫어졌어요. 괜히 손님하고 엉뚱하게 엮이고 싶지도 않고. 물론 제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아이 아빠는 예외죠. 필요한 반찬 있으면 더 싸드릴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제 나이 또래의 남자 손님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반찬 달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길래 제가 알아서 때 되면 싸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반찬값 대신 뭐라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생활용품 같은 거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좀 아기자기한 것들로 변하는 겁니다. 웬 케이크예요? 아, 저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생일이었는데 이 집 케이크가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셨으면 해서. 어머, 감사해요. 케이크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요. 왜요? 생일에도 안 드세요? 생일 챙길 시간이 어딨어요. 장사하느라 바쁘지. 그러더니 한 번씩 다양한 케이크를 사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제 생일도 들키고 말았죠. 그렇게 천천히 오래 보다 보니 자꾸만 정이 가더라고요. 아들내미 생일이라기에 미역국도 끓여주고 잡채며 불고기까지 만들어줬더니 얼마 후에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더라고요. 아들,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애가 어찌나 똘똘하던지 너무 예뻐서 직접 밥 한 끼 더 차려줬는데 밥 먹는 모습도 부자가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손님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찡한 게 자꾸 챙겨줘야 할 것 같고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챙겨주니까 그 사람도 용기를 내더라고요. 언제까지 받기만 할 순 없어요. 제가 책임지고 살면 안 될까요? 에? 누굴요? 저를요? 물론 압니다. 사장님 식당도 잘 드시고 남자 없이도 잘 사실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애도 있고 안 내키실 수도 있지만 같이 살면 좀 더 따뜻할 수는 있잖아요. 생일도 서로 챙겨주고. 그 즈음엔 저도 마음이 좀 허전할 때라 그 사람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재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만날수록 더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아들은 꼭 제 아들같이 느껴지는 게 이런 게 인연인가 싶더라고요.
두 번째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들 보는 앞에서 간단하게 올렸고 아들도 함께 걸었어요. 왜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제 아들만 보였어요. 제 손을 잡고 걷는 게 어찌나 예쁘던지 제 뱃속으로 낳아도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였죠. 재혼 후 저는 비로소 결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줬어요. 제가 혼자 식당 일을 힘들게 하니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둬? 행여라도 내 식당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이 나 먹여 살려야지. 내가 홍보 잘해서 식당 더 크게 키워줄게. 뭐? 식당을 더 크게 키우겠다고? 그럼 내가 우리 와이프 호강시켜줄 거야. 당신은 돈 만질 준비만 해. 남편은 결국 회사를 관뒀고 식당 경영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합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식당은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만 하던 저로선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신기할 정도였죠. 식당이 커지면서는 남편이 주로 식당 운영을 했다 보니 저는 집안 살림과 아들 양육에 더 신경 쓸 수 있었어요. 사실 결혼과 함께 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동안 엄마 손길을 못 받았을 아들에게 엄마로서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랑꾼 남편 덕에 돈 걱정도 없어졌겠다. 저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던 아들은 제 사랑을 받으며 점점 더 밝아졌어요. 남편도 아들의 변화를 신기하더라고요. 나랑 둘이 살 때도 애교도 많고 박대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엄마한테 하는 게 다르네. 나도 결혼 전에 봤을 땐 밝고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애 같아.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부를 때마다 가슴이 좀 뭉클해. 치, 혼자 키우느라 서러울 때도 있었어? 나보다도 우리 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내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당신이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엄마는 다른 것 같아. 남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 다 보잖아. 그렇게 예쁘기만 했던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애가 밖으로 돌거나 방 안에만 콕 틀어박혀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설득도 해보고 혼도 내봤지만 그럴수록 반항만 더 심해질 뿐이었죠. 그렇게 힘든 시기도 함께 지내고 나니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음고생을 하고 나니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사춘기를 지난 아들이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갑자기? 내가 중학교 때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아들이 사춘기인데 당연히 엄마도 고생하는 거지. 근데 아들, 너는 엄마 처음 봤을 때 기억나? 기억나지. 혹시 엄마가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서 불편할 때도 있었어? 나한테는 엄마가 내 첫엄마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사춘기 때는 엄마한테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내가 좀 부족하지? 아니, 엄마는 나를 위해서 엄마가 돼준 거잖아. 나도 모르게 미안했던 것 같아. 나만 없었으면 아빠랑 둘이 행복했을 텐데 싶어서. 그즘 처음으로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엄마는 네가 있어서 아빠랑 결혼한 거야? 응? 진짜? 응? 엄마는 어쩐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내 아들 같았어. 그래서 아빠랑 결혼해서 같이 널 키우고 싶었어. 그날 아들이 울었어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정말 어릴 때 빼곤 처음 봐서 깜짝 놀랄 정도였죠. 엄마, 고마워.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내가
커서 꼭 효도할게. 아유,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커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 다 했어. 너 행복하게 살아. 엄마랑 아빠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계속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결혼했어요. 남편에게 그 모습을 못 보여준 게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안 보고 간 남편이 부럽다 싶은 일이 벌어졌죠. 수십 년이 지나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달동네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봇대에서 날 찾는 전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양숙 여사님, 급히 연락 바랍니다. 내 이름이 적힌 전단지를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급히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건 순간 내 인생은 초특급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눈에 익은 전화번호 뒷 네 자리였어요. 설마 하며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이양숙입니다만. 순간 상대방이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예? 엄마, 나야. 아들? 응. 순간 정신이 다 아득했어요. 네가 날 찾았다고? 당연히 내가 찾았지. 엄마는 아들이 찾아야지. 무슨 소리야. 너랑 네 와이프가 나 버렸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모른 척이야? 엄마, 내가 엄마를 버렸다고? 그래. 엄마, 일단 우리 만나. 너 한국이야? 나 한국 돌아왔어. 그래? 하지만 바로 만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돈 한 푼 없이 나갔다고 해서 달동네 위주로 전단지 돌렸는데 그래, 달동네에 살고 있어. 내가 갈게, 엄마. 차가웠던 마음이 아들의 목소리에 자꾸 녹더라고요. 결국 아들과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가보니 이미 도착한 아들이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릴 때 저에게 달려오던 어린애 같아서 순간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를 버렸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 좋은 집 놔두고 여기 있어? 이제 와서 시침이야? 그래놓고 민망해서 외국으로 도망갔던 거 아니야?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한국 돌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집사람이 엄마가 재산을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놓고 호련히 사라졌다잖아. 뭐? 엄마가 아빠 떠나고부터 우울해했다면서 세상 거 다 필요 없다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고. 네 와이프가 그렇게 말했다고? 혹시 걔가 오늘 네가 나 만나러 온 거 알고 있어? 아니, 아직 몰라. 내가 급히 왔거든. 혹시 내 식당은 어떻게 됐어? 엄마가 처분한 거 아니었어? 뭐? 그걸 처분했다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외국으로 나간 뒤에 네 와이프가 나한테 와서 내 재산을 네 앞으로 다 증여해달라고 하더라. 뭐? 저는 그 즈음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우리 남편 친엄마 아니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둘이 하나도 안 닮기도 했고 남편이 돌아가신 친어머니 기일마다 사라져서 물어보니 사실대로 말하더라고요. 아마 제 엄마 산소에 다녀왔을 거야. 아빠가 바쁠 때는
내가 데리고 간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야 너희 둘이 할 얘기니까. 난 해도 상관없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지 않을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내가 왜? 우리 아들도 내가 새엄마인 거 알고 있었고 나도 그 점을 숨길 이유가 없어. 우리 아들도 내가 자기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거 다 알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는 말 자체가 친자식은 아니었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어머니 충분히 모셨잖아요. 뭐?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는 건 좀 아니죠? 그리고 어머님 식당도 아버님이 키우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거 맞잖아요. 물론 내가 물려줄 자식이라곤 우리 아들밖에 없지. 하지만 그걸 왜 지금 물려달라는 거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한테 날 부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난 내 집에서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맞다. 그 집도 아버님 집 맞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야, 우린 부부였고 함께 재산도 증식했으니까.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아버님 안 계셨으면 식당이 그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그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 난 그저 맘만 생각하면서 식당을 운영했으니까. 그거 보세요. 사실상 아버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 앞으로 물려주세요. 아니, 그럼 식당 운영은 누가 하고? 제가 하면 되죠. 운영 그건 뭐 별거라고. 이미 다 잘 된 식당 운영하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럼 난 뭘 하라고?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됐죠? 은퇴? 이제 그만 우리 가족에서 좀 빠져주세요. 남편도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자기가 못하겠다고 저한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거고요. 자기 돌아오기 전에 다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어머니 안 만나도 되게. 그 사람으로선 그래도 키워주신 분인데 그런 소린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나쁜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 순간을 다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야? 처음엔 안 해줬지. 근데 생각할수록 우울하더라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다가 결심했지. 그래, 그냥 다 주고 떠나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있느니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럼 지금 엄마 재산이 다 내 앞으로 돼 있는 거야? 난 그렇게 해주고 나왔어. 아니,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어도 그렇지. 식당이고 집이고 다 엄마 거잖아. 마냥 나 혼자 한 건 아니지. 아빠도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네가 있어서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엄마랑 아빠가 함께 일군 다 엄마 거야. 도대체 집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어. 그럼 넌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당연하지.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네 와이프를 워낙 좋아했잖아.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많이 집중하긴 했지. 그래서 엄마한테 좀 소홀했던 거 알아. 그래서 엄마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던 건가? 나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 정말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외국 가서도 연락이 없길래 네 와이프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았어. 일이 바빴어. 아내랑도 자주 연락 못할 정도로.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 그때였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마실 나오셨어요? 아들이 와서. 네? 아드님이요? 그 미용사는 제가 처음 달동네에 들어왔을 때 방구하는 일을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틈틈이 저 먹으라고 반찬도 가져다 주고 제 집 문을 유일하게 두드리는 젊은 여자였죠. 아드님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얘기 다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처음 이 동네에 들어오시던 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혹시 빈집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슬퍼 보이던지. 그날 이 친구 아니었으면 길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했을 거야. 정말? 일단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날 밝으면 바로 직구해보겠다고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은인이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드님께 버림받았다고 엄청 우셨는데? 내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오해해요? 며느리가 아무래도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것 같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달동네에 와서 절 도와줬던 미용사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기가 차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뭐 하세요? 당장 짐 싸서 아드님 따라가세요. 그래도 갑자기 가면 며느리도 집에 있을 텐데. 아주머니 사셨다던 그 집, 그 집도 팔았대요? 저도 알 수 없어서 아들을 보니 아들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엄마 집 그대로 있어. 내가 선물 들고 갔다가 엄마가 집에 없어서 와이프한테 물어본 거거든. 그래? 일단 엄마 집으로 가자. 어쨌든 다 내 명의로 돌려놨다며. 그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하진 못했을 거야. 그러네. 그럼 내 식당도... 식당은 종업원들 다 내보내고 문을 닫은 것 같아. 세상에. 그래도 팔거나 하진 못했을 거야.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래. 일단 가자. 일단 가서 해결하세요. 두 분 다 화이팅! 저는 저를 도와줬던 젊은 미용사 친구의 응원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내 집 문을 여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대로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외국에서 내 할 일만 집중하고 있었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바로 날 찾기 시작한 거야? 전화 걸었는데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가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엄마가 날 두고 그렇게 갈 리가 없는데 싶어서. 난 너 두고 안 가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인생이 다 외면당한 기분이었어. 그랬겠지. 엄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엄마야. 나한테 친엄마 길 챙기라고 한 것도 엄마잖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친엄마 길 안 챙겼을 거야. 나한테는 기억이 거의 없기도 하고 나한테 엄마는 하나니까. 네 아빠가 내 눈치 보면서 전처 기일을 안 챙기는 것 같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어. 기일에는 너 데리고 성묘도 다녀오라고 했지. 어떻게 그랬어? 나 같으면 못 그랬을 거야. 왜 못해?
너희 아빠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고 또 너를 낳아준 사람이잖아. 나한테도 고마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살지 못한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도 많았어. 그만큼 행복했으니까. 나도 그랬어. 엄마가 그냥 내 엄마니까. 내 결혼 생활에 더 집중하느라 엄마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 당연히 네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지. 근데 네 와이프가 좀 이상하긴 하네. 이제부터 내가 알아볼게. 그때였어요. 누군가 밖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그 사람인가? 그런가 보다. 엄마, 안방에 들어가 있어. 어. 그 순간 우리 모자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왔어? 어머, 당신 여기 있었어? 응? 종일 전화를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네. 엄마가 사라졌잖아. 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일단 이 집은 처분하자. 엄마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처분?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안 오실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 앞으로 재산 다 증여하고 사라지신 거 보면 몰라? 어머니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 어떤 점이? 평생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을 키운 거잖아. 사실은 아버님을 사랑해서 결혼하신 걸 텐데. 막말로 전처 아들? 혹이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모든 걸 두고 떠났다고? 아빠랑 같이 일군 이 모든 재산도 두고 평생 키운 나도 두고? 버리신 거지, 지긋지긋해서. 막말로 돈만 많으면 뭐해? 내 핏줄 하나 없이 남의 자식만 평생 키웠지. 사랑했던 남편은 세상에 없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여보,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여자니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을 처분하자고? 난 싫어. 엄마가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 여보, 당신도 그 엄마 소리부터 집어치워. 뭐? 무슨 엄마야. 낳아주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가 돼? 당신 엄마는 당신이 성묘 다녀온 무덤 속에 묻힌 그분이지. 낳아주신 엄마에 대해선 기억도 없어. 그래도 핏줄의 힘은 센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얼른 애부터 낳자. 나 당신 꼭 닮은 아들 갖고 싶어. 마지막으로 물을게. 당신 나한테 해야 할 말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어머니 집 정리하러 왔어. 여기 있는 짐 싹 다 정리하고 팔 건 팔고. 말 돌리지 말고 나한테 진짜 해야 할 말 없냐고. 내가 뭐 어머니처럼 음흉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음흉하다고? 솔직히 그렇잖아. 나한테 당신 친엄마인 척 했잖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친엄마야. 나한테 엄마는 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친어머니 기름 왜 챙기는데? 그것도 우리 엄마가 챙기라고 해서 챙긴 거야. 날 낳아주신 엄마를 기억해야 한다고. 뭐? 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그래. 우리 아빠는 엄마랑 재혼하고 친어머니 기일을 안 챙기려고 했었어.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가족이 된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어. 그런 아빠를 설득해서 나랑 친어머니 길 챙기라고 한 게 우리 엄마라고! 당신 오늘 좀 이상하네?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를 함부로 말하니까 그러지. 우리 엄마가 날 버리고 우릴 떠났다고? 난 믿기지가 않아. 우긴다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엄마가 전 재산을 나한테 다 증여하고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나한테 상속될 건데 굳이 서둘러서 증여했다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이제 핏줄도 아닌 자식 뒷바라지도 하기 싫고 그냥 당신이랑 아버님이랑 아예 연 끊고 싶은 거지. 연결된 거 자체가 번잡하고 싫으신 거 아니겠어? 그게 우리 엄마의 진심이라고?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다 두고 떠나신 이유가 뭐겠어? 안방에 숨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는데 숨이 다 막히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아들이 결론을 짓더라고요. 당신은 내 핏줄이 섞인 아이는 못 낳을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불임이야?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당신처럼 친아들은 아니어도 입양이라도 해서 키우면 되지. 핏줄이 중요한 거라며. 갑자기 입양? 아니 당신이 불임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왜? 나랑 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낳으면 되잖아. 그건 안 되지. 지금 당신이 누구 덕에 부자가 됐는데. 내가 부자라고? 내 말을 도대체 뭐로 듣고 있는 거야? 당신 어머니 재산 다 당신 앞으로 증여됐다니까? 근데 그게 누구 덕인데? 내 덕이지. 그게 왜 당신 덕이야? 엄마가 다 두고 나간 거라며? 그러니까. 글쎄, 그 절차를 내가 다 밟았잖아. 당신이 외국 나가 있는 사이에. 난 그것도 이상해. 왜 하필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엄마가 떠난 거지? 그야 당신 얼굴 보고는 차마 못하시겠으니까 나한테 다 떠넘기신 거지 뭐. 그래서 끝내.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지? 끝내라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저는 안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가 식겁하며 놀라더군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왜긴, 내 집이니까 있지. 그건 아니죠. 이제 우리 남편 집이죠. 내 집이야. 네가 욕심냈던 내 집.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손으로 증여하셨잖아요. 내 가게는 왜 문을 닫은 거니? 아들 앞으로 증여해주면 네가 운영하겠다며. 그거야 일단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았죠? 내 식당에서 일하며 식구들 먹여 살리는 직원이 몇 명인 줄은 아니? 그렇게 허망하게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떡해? 최소한 네가 한 약속은 지켰어야지. 남편 오면 상의하려고 했어요. 넌 아주 거짓말을 탈고 사는구나. 그제야 며느리의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쩜 남편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난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단 한순간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아니, 할 수가 없었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내 아들이 지겨워서 모든 걸 다 두고 나갔다고? 내가 내 아들을 버렸다고? 얘가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데요? 재혼하려고 마지못해 키운 거 맞잖아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넌 마음이 참 못났구나. 뭐라고요? 어머니가 뭔데 날 판단해요? 네가 먼저 날 자식버리 놈이로 만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야. 너야말로 뭔데 날 판단하니? 내가 마지못해서 내 아들을 키웠다고? 네 그런 헛소리를 우리 아들이 믿을 것 같아?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믿었잖아.
안 믿었으니까 내가 나서서 엄마를 찾았겠지. 잠깐, 당신이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당연하지. 그게 아니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모진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돌아왔겠어? 내 말을 왜 안 믿었는데? 계모 맞잖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야. 엄마가 아빠를 선택한 건 나 때문이었다고.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엄마 아들 같아서 그래서 아빠랑 재혼을 선택한 것도 크다고 했어. 뭐? 당신은 우리 가족의 깊은 이야기를 모르니 함부로 생각했겠지.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산모라는 걸 모르기 전까지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모자 사이가 너무 좋아서 때때로 질투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잖아. 행여나 당신이 더 섭섭할까봐. 그래, 둘이 친모자인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당신도 참 순진하다. 어머니 말을 믿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점수 따려고 그렇게 말했겠지. 아버님이 능력도 있고 재혼하기 좋은 상대였을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뭘 모르네. 우리 아버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심지어는 애까지 딸린 호랍이었고. 그래도 아버님 덕분에 식당이 엄청 잘 된 거잖아. 그것도 엄마가 먼저 식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식당은 엄마 재산이었어. 엄마 손맛이 좋아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던 식당이었어. 아버지가 엄마 너무 고생한다고 식당 키워서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엄마가 아빠를 믿어줘서 가능했던 거야. 그게 사실이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쉽게 다 포기한 건데요? 갑자기 며느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네 말에 내 모든 세월이 부정당한 것 같아서 우울했어. 지금도 사실 좀 우울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 엄마, 내일 날 밝으면 같이 병원 가자. 그래야 할까? 푹 쉬고 내일 오후에 같이 병원 가자. 오후에? 오전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아들이 며느리를 보더라고요. 내일 오전에 이혼 서류 접수하자. 뭐? 이혼하자고? 겨우 계모 하나 때문에? 아직도 우리 엄마가 겨우 계모로 보여? 난 이번 일로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됐어. 당신을 두고 갔잖아. 근데 더 사랑하게 됐다고? 내 앞으로 전 재산을 다 증여하고 갔잖아.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도 내 앞으로 다 죽어가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를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아빠를 만나서 재산 증식한 건 맞지만 이미 자기 사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라고. 엄마가 내가 아니었으면 전 재산을 증여해줬을 것 같아? 그럼 뭐,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 말 듣고 내가 믿기만 했으면 그냥 연을 끊어도 되고 차라리 사회 환원을 하고 말지. 그냥 줄 사람 아니야. 그렇지, 엄마? 그건 그렇지. 괘씸해도 네가 달라고 한 줄 알았으니까 준 거지. 며느리가 아주 할 말을 잃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지금 바로 작성하자. 내가 제출할게. 당신 미쳤어? 내 덕에 부자 돼놓고 날 버리겠다고? 당신 불임이라고 해도
내가 살아준다잖아. 내가 왜 불임이야? 당신이 내 핏줄을 못 낳을 거라고 말한 건 이혼할 거라서야. 뭐? 난 당신이랑 살 생각 없어. 만약 오늘 작성 안 한다고 하면 소송으로 갈 거야. 당신이 한 모든 일을 근거로 이혼할 거야. 증거 있어? 몰랐나 본데. 당신 여기서 엄마한테 그 헛소리들 한 거잖아. 여기 CCTV 있어. 내가 설치했거든. 뭐? 맞다. 내가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고. 네가 거실에 설치한다고 했었지?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모르고. 확인은 안 했지만 날짜별로 다 저장돼 있으니까 확인은 바로 할 수 있어. 결국 며느리는 아들이 그 자리에서 뽑아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찍기 전까지도 어찌나 아들을 보채던지 보는 제가 다 답답하더라고요. 나 위자료는 줄 거지? 위자료? 위자료는 당신이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이랑 어머니가 날 속인 거지. 그리고 내가 당신 재산 증식에도 관여했잖아. 증식? 우리 엄마 재산을 편법으로 빼돌린 거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여 절차 밟은 거 이것도 문제 삼아야겠어. 뭐? 그래도 산정이 있으니까 합의 이혼만 해주면 내 선에서 월세방 얻을 정도의 보증금은 해줄게. 솔직히 말해서 집도 내 집이고 살림살이도 다 내가 샀잖아. 당신이 그랬지? 내 집이니까 살림살이도 내가 채우라고. 그게 싫으면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도 했었지. 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사준 내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해주면 살림살이도 안 채우겠다고 뭘 믿고 돈을 쓰냐고 그러길래 그냥 내가 채웠어. 그랬어? 난 몰랐지. 엄마한테 말하면 속상해할 것도 같고 아내한테 흠이 될 만한 말을 굳이 전하고 싶지 않았어. 치, 우리 아들답다. 꼭 네 아빠 같아. 아니지. 우리 엄마 닮은 거지. 우리 엄마도 꾹 참는 사람이잖아. 그런가? 그럼 반씩 닮은 걸로 하자. 내가 키웠으니 나도 닮았겠지. 그럼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아빠랑 산 시간보다 엄마랑 산 시간이 더 많아질 텐데? 그렇긴 하네. 저도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로 인해 우울증이 생긴 것 같긴 하지만 네가 이대로 합의 이혼하고 나가면 그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마.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아들 더 마음고생시키지 말고 나가줘. 막말로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 미안할 건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미안하면 미안했지.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내 고통이 내 아들의 고통이고 내 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야. 치, 누가 보면 어머니가 낳은 아들인 줄 알겠어요. 끝까지 이럴 거니?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일을 벌였어야지. 결국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고맙다. 엄마, 뭐가 고마워. 엄마가 이 사람 때문에 한 고생이 얼만데. 결국 진실이 이겼잖아. 쟨 패배자고. 그렇긴 하네. 너 갈 데는 있니? 며느리에게 물으니 말없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왜 없어? 친정으로 일단 가면 되잖아. 친정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부모님 다 뵀잖아. 엄마랑 아빠 저 어릴 때 이혼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연락 안 되고요. 뭐야?
둘 중에 한 사람도 널 안 키웠다고? 네, 고아원에서 컸어요. 엄마가 고아원 앞에 버리고 갔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에 한숨이 나더라고요. 아들, 넌 알고 있었어? 전혀 몰랐어. 그럼 너야말로 거짓말하고 우릴 속인 거네. 그럼 어떡해요? 저 잘난 남자 잡으려면 부모님이라도 온전히 있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우리 엄마 아빠 어딘가에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참, 그까지 사과는 안 하고 뻔뻔하기만 하구나. 순간 짠해지려던 마음도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래도 갈 곳 없는 며느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 달 정도는 아들의 집을 며느리에게 빌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아들은 제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돌려보낸 뒤 아들이 묻더라고요. 엄마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태평양 같아? 태평양은 무슨. 그래도 갈 데 없다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한때는 며느리였는데. 고소하는 게 다행 아니야? 도장 안 찍으면 하려고 했지. 잘잘못도 따지고. 그래도 순순히 찍었잖아. 그래도 난 용서가 안 돼. 어떻게 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용서해줘. 나는 순순히 도장 찍어준 것만으로도 만족해. 내 아들 마음고생 시켰으면 용서 못했을 거야. 엄마가 고생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 아파. 그래도 용서해줘. 너 자신을 위해서 해. 그래야 빨리 잊고 다음 인생을 살지. 결국 아들은 이혼에 성공했고 저는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약간의 위자료를 더 쥐어줬어요. 그 일로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만났는데 애가 여전히 뾰로통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주는 위자료야. 네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 정도. 더 얹었어. 아, 어머니는 돈도 많으면서 겨우 그 정도라고요? 그 돈 내가 벌었지 네가 벌었니? 며느리는 또다시 입을 다물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낸 뒤 저는 바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연락했고 직원들과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다시 가게를 열었고 그동안 장사하지 못한 사정을 단골들에게 설명하느라 한동안은 입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비로소 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 일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식당 운영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경사로 아주 바쁜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저 드레스 결정했어요. 아유, 예뻐라. 갖고 싶은 보석도 좀 봤어? 근데 어머니, 너무 비싸요. 저 그렇게 비싼 거 안 필요해요. 손님들 머리 해주는 손이라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절대 못 껴요. 아시잖아요. 다이아 반지는 집에 두고 좋은 날 끼는 거고 평소에 끼는 것도 따로 맞춘다던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돈 낭비예요. 저는 그냥 깔끔한 반지 하나면 충분해요. 아들의 재혼 상대는 제가 달동네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미용사 친구였어요. 아들이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재혼을 하겠다고 했을 땐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죠. 그 친구랑 재혼을 하겠다고? 사실 달동네에 있던 엄마 집 정리하러 갔을 때 다시 만났어. 그때도 사람이 어찌나 친절하고 순박하던지. 바쁜데도 짐 정리를 다 도와주더라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잘하라고 당부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사귀기 시작한 건데? 엄마 핑계댔지.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번호를 받았구만. 사실상 엄마가 큐피드야. 안 그래도 종종 생각이 났거든.
지난해 할머니 돌아가신 거 뒤늦게 알고 부조금도 보냈었는데 그때도 티를 안 내서 전혀 몰랐네. 원래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미용실에 다니다가 할머니 병시중하려고 달동네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할머니 병시중도 할 겸 돈도 벌 겸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헤어샵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가 죄송해? 자기가 너무 별 볼 일이 없어서 신부감으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다고. 한 번 갔다 온 내 아들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난 좀 미안한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재혼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앞에서 실패한 결혼이 있어서 너도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거 아닐까? 엄마도 그랬고. 그러네. 엄마나 나나 둘 다 첫 번째 결혼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네. 그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줘. 그러려고. 고마워, 엄마. 우리 결혼 축하해줘서. 그리고 얼마 전에 두 아이의 결혼식이 끝났어요. 신혼여행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돌아보면 분명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했는데도 제가 제 취자리라는 게 나름의 열등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며느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제가 더 잘하려고요. 앞으로도 남편의 몫까지 우리 아들 내외에게 든든한 엄마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